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데 계속해서 같은 방향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순간, 어떤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어떤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르고 어떤 길로 자꾸만 현실이 나를 밀어붙이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죠. 아,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구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 먼저 존재하고 그 현실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인정받지 못해서 초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예전처럼 쉽게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수많은 우연들, 설명되지 않던 흐름들,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던 패턴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인생은 완전히 현실이라고 믿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성공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그런 것들을 가지면 불안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고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수입이 올라가도 불안했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공허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꾸고 싶었던 건 현실이었는데 정작 계속 반복되고 있던 건 내 감정이었다는 걸.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과거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기억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기억은 몸에 저장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가난했던 시절의 결핍, 버려질까 두려웠던 순간, 실패했던 기억,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몸은 그 감정을 기본 상태로 학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몸이 그 감정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익숙해지고 조급함에 익숙해지고 자기 비난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평온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행복하면 괜히 망할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겨도 곧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불안이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57층 한강뷰를 보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 놀 때 일했고 버텼고 참았고 견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지? 분명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느낌.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정작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 그리고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20년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꼈던 시기였어요. 5천만 원의 빚, 사업 실패,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해야만 했던 시기. 사람은 신기하게도 망하는 순간보다 망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가 붙잡고 있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계속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결국 인정할 때까지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저는 결국 사무실 문을 닫게 되죠. 근데 이상했던 건 그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징조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건 2020년 3월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 대표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동산 영업 다시 해보는 건 어때? 장난스레 던진 이야기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다시 일어서야 했고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영업이라는 건 마치 제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국 여기까지 내려온 건가? 그런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부터 현실은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저를 밀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우연히 영업으로 연봉 10억을 벌었다라는 한 유튜버 영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처음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길을 걷는데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이 저에게 또 말을 걸어요. 모델하우스 한번 와보시겠어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잡코리아 포지션 제안이 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또 분양 회사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방향의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그 다음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강릉의 경포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기묘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포대 앞에 거대한 호텔 하나가 서 있었어요. 스카이베이 호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던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었죠. 근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2016년에 제가 우연히 들어갔다가 도망쳤던 바로 그 분양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그 회사를 보고 다단계 조직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진짜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쳤죠. 근데 몇 년 뒤 그때 그 현장의 건물이 실제로 완공되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동시성은 대부분 한 번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 반복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운명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20년 6월 저는 결국 실패를 인정합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느껴졌던 시기.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부동산 영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본부장을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귀인처럼 느껴졌던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면접같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본부장이 자기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경포대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 방향에 대한 확신을 느꼈던 그 현장,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시작점이 우연하게 겹쳐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현실이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저를 밀고 있는 느낌. 물론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처음으로 이 길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실 또 그렇게 쉽게 안 바뀌죠. 스물스물 의심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영업을 하며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출근 첫날에 조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본부장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차라리 노래를 해볼까? 왜냐면 저는 원래 노래를 오래 했었고 그쪽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가라오케 DJ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인생 흐름을 또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출근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그 순간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한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현실이 제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실패가 무서웠고 또 무너질까봐 겁났고 영업이라는 세계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그 길로 가. 너 그 길로 가야 해. 결국 저는 다시 그 본부장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사 첫 주 만에 첫 계약을 쓰고 그 다음 주엔 청약 1건, 그리고 그 다음 주엔 계약 2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약 1건. 처음으로 저는 영업을 통해 제가 목표하던 수준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해서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제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계속 과거의 감정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인정받고 싶고 무너질까 불안한 상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믿어보자. 한번 가보자. 그 작은 전환이 현실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전기이고 감정은 자석이라고.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생각은 방향을 만들고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하는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도 감정은 여전히 불안과 결핍에 머물러 있다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래를 먼저 느끼는 연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회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에 가깝습니다. 아직 현실은 그대로인데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안정감을 느껴보는 것.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몸은 계속 과거를 기준으로 반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몸은 새로운 감정을 또다시 학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보다 평온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바깥의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근데 정작 내면의 상태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도 결국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현실은 내 의식의 습관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분노인가요? 결핍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평온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인가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지금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몇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나요. 근데 그 순간은 대부분 굉장히 평범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영상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어떤 사람과의 대화 하나.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게 동시성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준비됐을 때 현실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만약 지금 여러분 삶이 너무 막막하다면 오히려 그건 기존 삶의 방식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전의 자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항상 익숙함이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사람은 가장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은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방향이 바뀌고 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 현실에게 끌려다니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